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모다모다 샴푸 그 두 번째 이야기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식약처에서 대한화장품협회에 내린 안내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에서 발견된 세치 감소, 즉 검은 머리카락 회복 효능이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가 있다라는 정보에 의해서 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공시하였는데요. 화장품 법령상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은 일시적인 모발 색상 변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대상인 연모제로 나눈다라고 하였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화장품은 화장품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과 그리고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따른 색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내렸습니다. 결국 이 주의의 요지가 되는 샴푸가 바로 모다모다 샴푸였죠. 그 이후에 또 많은 논란들이 또 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이야기 한번 이어갈까 합니다. 식약처에서 왜 그런 공지문을 내었을까 궁금하던 차에 일부 언론사에서 다음과 같은 단독 보도기사를 내었습니다. 340억으로 대박난 염색 샴푸, 카이스트 식약처 싸움난 이유. 이 내용이 바로 모다모다 샴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모다모다 샴푸는요. 이해신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가 폴리페놀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염색 효과를 내는 샴푸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나오자마자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죠. 제품이 완판이 되고 품절이 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요. 실제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모발의 염색 효과를 나타내는 소비자들의 후기문들이 계속 올라왔었죠. 그런데 이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서 식약처가 과대 광고로 인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즉 식약처는 모다모다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한 모다모다의 광고에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에 속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과대 광고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모다모다 측은 행정처분 직후에 곧바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법원에 처분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라고 밝혔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이죠. 그리고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이스트와 식약처의 싸움이다 라고 좀 자극적인 내용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광고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부 식약처에서 가장 주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의약품 오인 표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살리실릭산에 따른 염증 완화 성분이다 이러한 표현들이나 그리고 그 연모력에 관한 그 임상 자료에 대한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은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표현들인데요. 본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이긴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하지만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은 그런 샴푸인데요. 그런데 내용은 탈모와 연관성이 좀 부족한 색상, 연모, 모발의 색상 변화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대 광고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유해 연모제 성분 해서 0%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인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라는 광고로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해신 교수는요. 현행법상 기능성 샴푸로 쓰려면 식약처가 지정한 연모나 탈모 성분을 제품에 넣어야 하는데 모다모다는 기존 염색약에 들어가는 연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다. 그래서 현재 기능성 샴푸의 범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이 또 다른 반향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식약처는 또다시 대응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됩니다. 식약처의 보도 내용은요. 이 교수의 방금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연모 효과가 있는 새로운 기능성 성분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즉, 연모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 경우에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연모제를 사용하도록 고시한 성분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상기 규정에 지정 고시되어 있지 않은 원료를 연모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원료 사용 기준에 대한 지정 고시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은 후에 모발 색깔이 변하는 기능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제품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광고에 대해서 위반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고 반박 보도 자료를 내었습니다. 흥미진진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이렇게 식약처의 보도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모다모다 샴푸는 공식 입장 전문을 발표하였다고 하였는데요. 홈페이지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고요. 신문사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식약처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모다모다 측은 본 샴푸는 제품의 컨셉이 연모가 아닌 자연 갈변이다. 일반적인 식약처 고시 연모제와 사용 기전 원료 효과가 다르다. 그래서 연모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하튼 식약처의 기준을 준수하겠다.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행정 지도에 맞춰 광고 내용을 즉시 시정했다라고 했고요. 앞으로 식약처의 기준을 존중하며 적법한 광고 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식약처의 과대 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다모다 측은 이를 수용하고 광고 내용을 수정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하튼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언급대로 본 샴푸가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받게 되기 위해서는요.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원료를 사용 기준에 지정 고시 신청하고 그 결과 연모제 성분으로 등재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기능성 주성분으로 해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은 후에 모발의 색깔을 변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죠. 실제 그렇게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고요. 이보다도 모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요. 이 주성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효능 효과를 인정하면서 반대적으로 그 안전성, 즉 그 위해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할 때 임상자료, 즉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이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안전성에 대한 이슈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제품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자연 갈변이든 그 효능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면에 나타날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다모다 샴푸에서 자연 갈변을 야기시키는 형태의 메커니즘을 통한 특정 폴리페놀 성분이 있지요. 1,2,4-3하이드록시 벤젠이라는 성분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 모다모다는 본 성분에 대해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모다모다 측은 본 1,2,4-3하이드록시 벤젠 성분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몇 가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 원료가 금지 원료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합법적인 화장품 원료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염색약이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산화되기 전 표한 형태에서 엄연히 폴리페놀 계열의 원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색이 없는 자외선 영역에서 흡강을 하는 전형적인 폴리페놀 분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성분은 산소의 접촉으로 분자 구조가 무너져 원래 구조가 사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과 만나 무해한 성분으로 변환돼서 EWG 1등급 그린 성분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성분이 없으면 발색이 안 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본 성분은 2019년부터
수차례 걸쳐서 두피 진정, 두피 각질 개선, 모발 발생력 및 유지력, 민감성 피부 자극, 안자극 테스트 등 공인 임상기관과 거의 모든 인체 적용 시험을 실시해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제출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FDA에도 전성분에 대한 자진 신고를 마쳤고 대기업 유통사들의 엄격한 입점 기준인 품질 검사 기준을 100% 통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의견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24 트라이하이드록시벤젠, 124 THB에 대한 일부 다른 의견을 소개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분당 서울대 피부과 허창훈 교수는요. 이 124 THB는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라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약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피부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본 성분은요.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 제품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에서는요. 금지 품목이 아닌 것으로 현재 되어 있죠. 또한 본 성분에 대해서 모다모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4 THB는요. 산소의 접촉으로 분자 구조가 무너져서 원래 구조가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물과 만나 무해한 성분으로 변화되어 환경 워킹그룹 EWG 많이 언급하고 있는 원료 분류 등급이죠. 1등급 그린 성분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다라고 또 반박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강대 화학과 이덕환 교수에 따르면 124 THB는 매우 불안정한 분자이다. 산소에 노출되면 깨져버린다. 깨지기 전에는 반응성이 커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한번 깨지면 독성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EWG 등급에 대해서 현재 이 성분은 3등급으로 조정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EW 등급에 대한 광고 표현은요. 식약처에서도 그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이슈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 주의를 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한 또 다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한 소비자에게서 일부 손톱 변색 등 손수진과 같은 피부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 모다모다 샴푸의 원리가 특정 성분이 모발에 흡착을 하고 이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자연 갈변시킨다라는 논리죠. 그렇다면 이 성분이 만약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곳에 흡착이 될 경우에는 다른 곳에 또 영향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본 제품을 사용하면서 당연히 손가락으로 본 샴푸를 문지르게 되는데요. 이때 손톱에 이러한 성분이 흡착이 될 경우에는 일부 손톱에 대한 갈변 이슈를 야기시킬 수가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최근 부울경 피부과학회 서정군 전문의에 따르면 이러한 손톱 착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 더불어서 손가락 습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다모다 측은요. 제품의 기능 중 하나인 갈변 현상은 폴리페놀 성분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이다. 꼼꼼하게 씻지 않으면 손톱 사이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제품 판매 초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고지하고 있는지요. 본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샴푸액이 손톱이나 피부 각질 사이에 남아있을 경우에 산소와 반응해서 일시 착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적합한 문구인지는 약간 의아감이 드는데요. 식약처에서 앞서서 언급했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및 변경 심사에 대한 규정, 여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사용 기준의 지정 고시를 신청하는 이유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의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원료 사용 시 그 위해성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안전 조치를 취함인데요. 이러한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도 전문가 집단의 권고 사항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분별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에 대한 그 법령상의 고시 내용도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결과적인 그런 사용 시 표시사항 문구라면 좀 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본 샴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효능에 대한 부분 충분히 소비자에게 접근이 가능한 강력한 구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시 주의사항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보도자료에서 우려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면서 철저한 사용 방법에 의거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에도 불구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꼭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생각 갖고 있다는 거 숨길 수가 없네요. 이번 시간은요. 모다모다 샴푸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좀 긴 시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선보인 자연 갈변을 이용한 모발 염색 형태의 샴푸는 우리나라의 R&D 우수성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디 이러한 법 규정에 대한 것들 포함해서 소비자의 안전성 이슈도 큰 논란 없이 검증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